안녕하세요. 앞전 영상에 좀 오디오가 문제가 있어 갖고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. 자, 폭락을 했습니다. 근데 그제도 또 폭락을 했어요. 이게 4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좋게 나오는 바람에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. 그래서 에너지 빼고는 지금 다른 섹터는 뭐 다 하락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도망갈 곳이 없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 에너지 쪽에만 뭐 몰빵하신 분들은 괜찮았겠죠, 그렇죠? 네. 하여튼 지금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, 그러면 4월 CPI 관련돼서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. 자, 여기 보면은 이게 1month percentage예요. 체인지예요. 0.8% 정도 올랐다. 근데 시장에서는 0.2%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요 수치가 좀 말이 안 되는 게, 이게 실은 요때가 이제 백신 나왔던 시기거든요. 화이자 백신. 그래서 요때부터 지금 경기가 리오프닝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올랐어요. 그러면은 4월 달도 0.2%가 아니고 한 0.6%를 예상했어야 하는데 0.6이나 0.7, 0.2%로 왜 예상했는지는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. 그래서 예상치보다 한 4배 정도 잘 나왔어요. 그 인플레이션이, 그쵸,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이거는 보면 12개월 체인지예요. 12 months. 요것도 보면은 4.2%. 근데 이건 또 시장에서는 3.6%를 예상을 했었어요. 근데 실제로는 한 15% 정도 오른 상태에서 나왔죠. 그래서 굉장히 핫하게 나왔어요. 핫하게 나왔는데,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? 뭐 연준이 뭐 테이퍼링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, 또는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또 따를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불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실제 내용을 좀 보자고요. 이게 그 CPI를 보면은 all items하고 그 다음에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all items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, 보통. 그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 푸드하고 에너지 쪽은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이거를 제한 것도 여기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.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에너지 쪽이 가장 컸어요. 그쵸? 컸는데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어요. 그 푸드하고 에너지를 뺀 이쪽에서 요거 한번 보세요. 자, used car 쪽이 엄청나죠. 네. 그 전년 12개월로 봤을 때는 21%.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하면은 이 used car trucks가 굉장히 높아요. 그 다음에 transportation 요걸 보면은 2.9, 5.6 굉장히 높죠. 다른 거 대비해서. 그런데 transportation services는 뭐예요?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비행기, 뭐 항공, 티켓값, 그렇죠? 그러면 리오프닝이 되면 어떻게 돼요? 여기에 이제 보복 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비행기 값 플러스 또 뭐 있어요? 보복 소비도 있고 했고, 여하튼 이게 리오프닝이 되는데, 이런 것들이 유스카는 어차피 지금 칩 쇼티지 때문에 신차량도 별로 없고, 그쵸? 그래서 유스카 쪽으로 많이 가는데, 이런 것들이
계속 지속되는 걸까요? 저는 그렇게 안 봐요.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썸머 계절, 자 여름에 어디 놀러 가잖아요, 그쵸? 그럼 백신을 맞은 이제 미국인들은 막 놀러 다닐 거 아닙니까, 그쵸? 그래서 보복 소비가 있고 썸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메모리얼 홀리데이가 있어요. 얘네들 뭐 현충일 그 연휴 이런 게 있거든요.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쪽에 수요가 계속 몰릴 거예요. 이런 쪽으로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? 자, 이게 그럼 4월에서 이렇게 끝날 것인가? 저는 그렇게 안 봐요. 5월, 6월, 7월, 8월 여름이잖아요, 여름. 요때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면은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저는 뭐 100%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확 오를 수 있어요. 왜? 주식은 선행을 하잖아요. 그렇죠? 선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이후를 선반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게 5월, 6월, 7월, 8월 지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가 좋다고 생각되면은 이게 부담 받다가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반발 매수부터 시작해갖고 포모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트랜시토리, 그러니까 여름 시즌을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에 또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. 그쵸? 그걸 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야. 저도 몰라요. 그래서 지금 그 증시가 5월, 6월, 7월 계속 이럴 수 있어요. 그래서 sell in May and go away 그게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대비해야 한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걸 보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야기가 되잖아요. 그쵸? 요런 부분. 계절적인 수요도 있고. 근데 이게 지속되진 않는다. 그쵸? 그래서 이걸 뭐 트랜지토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그쵸? 미래는 아무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보는 이런 부분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제가 그전에도 좀 지나가는 트랜지토리한 그런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주의해야 돼요. 지금 빅스가 이렇게 좀 폭등을 했어요. 그게 한 5일 전에 17 언더였어요. 그러니까 무려 플러스 10 이상이 지금 순간적으로 오른 겁니다. 네. 근데 순간적으로 오른 거는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. 그쵸? 근데 어제 CPI 넘버가 그렇게 높게 나오면서 저는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확 폭등할 줄 알았어요. 뭐 못해도 한 1.75에서 1.8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고 이상하게 1.7은 넘기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. 뭐지 이거? 뭐지? 갸우뚱?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약간은 희망적인 숫자를 좀 받고 근데 이게 또 내일 돼서 확 또 폭등할지 몰라요. 그래서 10년물 채권금리도 좀 계속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빅스 요게 있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인가요?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의 지금 분쟁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돼요. 왜냐면 이것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. 지금 그 주식 그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
이게 잘못하면은 진짜 큰 전쟁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.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증시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러면 미국 증시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그 분쟁도 있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볼 때는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expectation이에요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, 사람들,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게 키포인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